택시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근데 운전석을 보니까 핸들이 혼자 돌아가고 있어요.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있긴 합니다. 안전 모니터라고 불리는 직원인데 핸들에 손을 대고 있지 않아요. 차는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2025년 6월 22일 텍사스 오스틴 테슬라 로보택시 역사상 첫 유료 서비스가 시작된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무인 택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2019년이었습니다. 머스크는 무대 위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1년 안에 로보택시 100만 대를 도로에 투입하겠다. 100만 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25년 6월, 실제로 도로에 나온 건 개조된 모델 Y 몇 대, 그것도 안전 모니터가 옆자리에 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00만 대를 약속한 사람의 첫걸음치고는 초라하죠. 근데 머스크는 멈추지 않았어요. 7개월 뒤 2026년 1월 22일 오스틴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테슬라가 안전 모니터를 내린 겁니다. 완전 무인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오스틴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옆자리에 비상 브레이크 밟아줄 사람 없이 차가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달리는 거거든요. 출발해서 도착까지 운전대를 잡는 인간의 손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도 안 돼서 테슬라는 숫자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2026년 3월 18일 로보택시 차량 총 500대 돌파, 공식 운영 460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가장 많이 배치됐어요. 2026년 4월 18일에는 댈러스와 휴스턴에서 동시에 서비스를 론칭합니다. 그리고 7월 마이애미 서부 데이드 카운티, 웨스트 마이애미, 도랄 스위트워터 일대에서 로보택시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밖에서 테슬라 로보택시가 처음으로 달린 겁니다. 규제가 완전히 다른 주로 넘어간 거거든요. 헤드라인만 보면 파죽지세입니다. 500대, 6개 도시, 전국 확장, 숫자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2026년 6월 3일, 테슬라는 오스틴 전역으로 운행 가능 구역을 확대했어요. 245제곱마일, 서울 면적이 약 233제곱마일이거든요. 서울보다 넓은 땅에 허가가 난 겁니다. 다만 이건 차가 갈 수 있도록 허가된 구역이지 실제로 차가 배치돼서 돌아다니는 범위는 그보다 훨씬 좁아요. 뉴스 제목만 보면 대단하죠? 근데 이 245제곱마일을 실제로 달리고 있는 무인 차량이 몇 대였느냐? 약 20대입니다. 서울보다 넓은 땅에 무인 택시가 20대. 한번 계산해 볼게요. 245제곱마일을 20대로 나누면 차 한 대당 약 12제곱마일을 커버해야 합니다. 서울 구 하나 면적이 대충 그 정도예요. 택시를 불렀는데 차가 구 하나를 건너서 달려오는 겁니다. 그마저도 원래 목표는 오스틴의 500대였어요. 결과는 60대로 하향 조정. 다른 도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휴스턴 운행구역 25제곱마일, 마이애미 서부 데이드 카운티는 10에서 14제곱마일. 오스틴을 빼고 나머지 도시들의 실제 서비스 구역을 전부 합쳐도 서울 절반이 안 됩니다. 화려한 타이틀 뒤에 실제 서비스 범위는 도시의 작은 조각에 불과했어요. 근데 진짜 질문은 이 차에 사람 목숨을 실을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택시에 내 가족을 태울 수 있는가? 핸들 잡는 사람 없이 달리는 기계를 정말 믿어도 되는 건지. 데이터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NHTSA,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집계한 테슬라 로보택시 사고 건수 17건입니다. 약 5만 7천 마일에 한 번꼴로 사고가 터졌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미국에서 사람이 직접 운전할 때 평균 사고 간격이 약 22만 9천 마일에 한 번이거든요. 계산하면 인간보다 4배 위험하다는 겁니다. 4배. 인간보다 4배 위험하다는 데이터 앞에서 신뢰를 쌓기는커녕 불안만 커졌거든요.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 테슬라 로보택시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같은 시간 완전히 다른 데이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2026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가 내놓은 숫자 38만 마일 이상의 완전 무인 주행에서 주목할 만한 사고 제로 0건입니다. 유일하게 보고된 건 테슬라 로보택시가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제3자 과실로 뒤에서 추돌당한 사례 딱 하나. 테슬라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이 들이받은 거예요. 로보택시 스스로의 판단, 실수로 발생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대체 그 사이에 뭐가 바뀐 건가? 이 변화의 중심에 새로운 두뇌가 있습니다. FSD V15. 테슬라가 로보택시 차량에서 테스트 중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이에요. 이전 버전 V14와 비교하면 V14가 시력 1.0으로 도로를 읽었다면 V15는 시력 10.0입니다. 매개 변수가 10배 많아졌거든요. 도로 위 상황을 10배 더 촘촘하게 읽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절반도 안 채운 버전입니다. 계획된 개선 사항의 40%만 담긴 초기 빌드, 그 상태에서 38만 마일 무사고, 나머지 60%가 채워지면 어떻게 될지 이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 흐름이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테슬라 로보택시의 누적 유료 주행 거리가 약 250만 마일, 우리 단위로 약 400만 킬로미터에 달해요. 그리고 매주 주행 거리가 1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0% 복리면 7주에 2배가 돼요. 차가 달릴수록 AI가 학습할 데이터가 쌓이고, 데이터가 쌓이면 판단이 정교해지고, 판단이 정교해지면 사고가 줄고, 사고가 줄면 더 많은 승객이 타고, 승객이 타면 데이터가 더 쌓이는 자기 강화 루프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루프를 돌리는 데이터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 옆 차선의 테슬라 오너가 FSD를 켜면 화면에 Supervised라는 글자가 뜹니다. 손을 떼면 경고음이 울려요. 근데 오스틴 로보택시에는 그 경고음이 없습니다. 같은 이름, 다른 세계거든요. 일반 차에서는 아직 사람 손이 필요한 기술을 로보택시에서는 사람 없이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무방비는 아닙니다. 오스틴과 팔로알토의 원격 지원 센터가 깔려 있어요. 비상 상황이면 원격 운영자가 차량을 직접 제어할 수 있거든요. 운전석에 사람은 없지만 화면 뒤에서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무인이라고 했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그 사이를 잘 봐야 합니다. 테슬라가 진짜 준비하고 있는 건 지금 도로 위의 모델 Y가 아닙니다. 모델 Y는 시작일 뿐이에요. 테슬라가 모든 걸 걸고 있는 진짜 무기는 따로 있거든요. 2024년 10월 테슬라가 한 대의 차를 공개합니다. 사이버캡 핸들이 없습니다. 브레이크 페달도 없고요. 사이드 미러도 없습니다. 이 차에는 애초에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달려있지 않아요. 2인승 라이다 없이 카메라만으로 주변을 인식하는 FSD 탑재. 가격 3만 달러 미만.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대. 지금 타는 택시보다 쌉니다. 한 번 충전에 약 200마일, 320km를 달리고요. 핸들을 없앤 순간 이건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라 이동하는 방이 된 겁니다. 2026년 2월 17일 기가 텍사스 사이버캡 첫 양산 차량이 생산 라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4월 24일 공식 양산 개시. 목표는 주당 수백 대. 2월에 계획을 발표하고 4월에 진짜로 양산에 들어간 거예요. 일정 약속을 지키지 않기로 유명한 머스크가 이번에는 실제로 지켰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거든요. 사이버캡이 양산되기 전 지금 오스틴에서 실제로 달리고 있는 모델 Y 로보택시. 이 차를 타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요금 체계를 보면 이 사업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기본 요금 3달러에 마일당 1달러 40센트, 5마일을 타면 10달러, 10마일이면 17달러예요. 근데 원래 이 가격이 아니었거든요. 거리 기반 요금제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기본 요금 1달러에 마일당 1달러였습니다. 거기서 두 차례 인상을 거쳤고 마지막 인상이 40%. 처음에는 시장을 열기 위해 미치고 팔았다가 수요가 확인되니까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40%를 올렸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탄다는 건 이미 가격 결정력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테슬라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무인차 20대를 굴리는 테슬라 옆에 이미 3,900대를 굴리는 이름이 있거든요. 웨이모,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입니다. 테슬라가 오스틴에 무인차 20대를 풀었을 때 웨이모는 이미 미국 10개 대도시에서
로보택시 약 3,900대를 굴리고 있었어요. 주간 유료 탑승 50만 건, 연말 목표는 주간 100만 건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누적 주행거리 2억 마일, 테슬라 무인 주행거리에 526배거든요. 그리고 안전 데이터가 결정적이에요. 웨이모 로보택시의 중상 사고율은 인간 운전자 대비 91% 감소. 인간이 운전할 때보다 10배 이상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테슬라가 사고율 4배라는 오명을 갓 벗어난 시점에 웨이모는 인간보다 10배 안전하다는 데이터를 이미 쌓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판에서 태장한 이름도 있어요. 크루즈, GM의 자율주행 자회사였습니다. 2023년 10월 밤, 샌프란시스코 거리에서 크루즈 로보택시 한 대가 보행자를 치고 20피트를 끌고 갔습니다. 그 한 장면이 수십억 달러짜리 사업을 통째로 날렸어요. 그해 11월 CEO가 사임했고 2024년 12월에는 GM이 자금 지원을 끊었습니다. 2025년 2월 크루즈는 GM의 흡수 통합 로보택시 사업을 접고 ADAS 개발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이 판이 얼마나 잔인한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런데 탈락자가 빠져나간 자리에 새로운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마존의 줄스. 2026년 7월 30일 NHTSA로부터 역사적인 면제 허가를 받았어요. 핸들이 없고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의 유료 탑승 서비스를 허가받은 최초의 기업이 된 겁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고 2년간 연간 2,500대 배치가 허용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주제의 판이 통째로 뒤집히고 있다는 겁니다. NHTSA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 의무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입법 예고했어요. 7월 27일에 공개 의견 수렴이 마감됐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뭐가 바뀌느냐? 지금까지 핸들이나 페달 없는 자율주행 차량은 연간 2,500대까지만 생산할 수 있었거든요. 이 상한이 철폐됩니다. 이 천장이 사라지는 순간 사이버캡 같은 차가 수만 대, 수십만 대 단위로 도로 위에 쏟아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규제가 기술을 막고 있었는데 그 규제가 스스로 문을 여는 중인 겁니다. 바다 건너에서는 바이두가 달리고 있습니다. 아폴로고, 전 세계 26개 도시에서 주간 30만 건 이상의 유료 탑승을 소화하고 있어요. 누적 2천만 건 돌파, 자율주행 누적거리 3억 3천만 킬로미터, 그중 무인 모드만 2억 2천만 킬로미터 규모만 놓고 보면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인 택시를 굴리고 있는 건 바이두거든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테슬라의 무기는 뭐냐? 돈이 아닙니다. 데이터예요. FSD 구독자 수 148만 명, 전년 대비 56% 증가. 이 148만 명이 매달 돈을 내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고 이들이 쌓은 누적 FSD 주행거리가 약 120억 마일입니다. 120억 마일. 웨이모의 완전 자율주행 누적 2억 마일과는 차원이 다른 숫자예요. 물론 이건 운전자가 옆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쌓은 거리입니다. 근데 이 148만 명이 매일 무료로 데이터를 납품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웨이모가 수천 대의 차로 데이터를 모을 때 테슬라는 148만 명이 돈을 내면서 데이터까지 갖다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 군단을 유지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테슬라 2026년 2분기 매출 282억 4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이에요. 48만 126대를 납차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전성기 그 자체거든요. 근데 영업이익률을 보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4%, 전년 같은 분기가 4.1%였어요. 매출은 역대 최고인데 남는 돈은 3분의 1로 쪼그라든 겁니다. 로보택시 인프라, 사이버캡 양산라인, AI 컴퓨팅에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벌어들이는 돈은 역대급인데 그 돈이 전부 미래로 빠져나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머스크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보택시 목표는 매우 야심차지만 사고가 단 한 건도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개별 도시를 포화시키는 전략이 아니라 범용 자율주행 스택을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검증하는 데 집중하겠다. 한 도시에 차를 잔뜩 몰아넣는 대신 어떤 도시에 갖다 놔도 달릴 수 있는
범용 시스템을 먼저 완성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베팅이 수익을 회복시킬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 이름이 동시에 달리고 있는 이 전쟁터에 한국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을 석권한 바이두가 해외로 나왔거든요. 바이두의 무인 택시가 서울 수도권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봇 택시를 먼 나라 이야기로 구경하고 있는 사이 전쟁은 이미 우리 옆 차선까지 와 있는 겁니다. 무인 택시 전쟁은 이미 승자를 가리는 단계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사고 없이 수십만 대를 굴리느냐. 그 한 문장에 수백조 원이 걸려 있는 거예요. 기술은 준비됐고 규제는 문을 열고 있고 태장한 자의 자리를 새로운 이름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들이 달리는 도로 위에 우리도 서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 전쟁 어떻게 보시나요? 운전대를 놓는 세상이 진짜 오는 걸까요? 아니면 기술이 약속을 또 한 번 미루게 될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밤새서 파헤쳐 올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